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핵심 정보 놓치는 일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테슬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기차? 일론 머스크? 물론 맞는데요. 요즘 테슬라가 스스로를 소개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회사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FSD 북미에서는 몇 년 전부터 쭉 써왔는데 나머지 세계는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요? 오늘 그 이유랑 함께 2026년에 전 세계 FSD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FSD가 뭔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해요. FSD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FSD 슈퍼바이즈, 즉 감독 버전이에요. 이건 차가 도로를 스스로 주행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회전도 하고 차선 변경도 다 알아서 하는데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FSD Unsupervised,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사람 없이 차가 알아서 다니는 거예요. 로보택시처럼요. 테슬라는 지금 미국 오스틴에서 이 언슈퍼바이스드 버전으로 실제 승객을 태우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시대,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왜 테슬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도 빨리 FSD를 깔고 싶어 하냐고요? 이게 단순히 소프트웨어 하나 더 파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테슬라의 FSD는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작동해요. 쉽게 말하면 수백만 시간의 사람 운전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운전하는 법을 터득한 AI라는 거예요. 과거의 자율주행 시스템처럼 신호등 빨간불이면 서라 같은 규칙을 일일이 프로그래밍한 게 아니에요. AI가 직접 패턴을 학습했어요. 그러면 이 AI는 어떻게 더 똑똑해지냐? 바로 데이터예요. 다양한 나라의 도로, 날씨, 교통, 법규, 운전 문화, 이 모든 걸 뉴럴 네트워크에 먹여줘야 더 정교해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FSD를 해외에 깔면 깔수록 AI가 더 강해지는 구조예요. 데이터가 곧 경쟁력인 거죠. 2026년 3월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FSD 슈퍼라이즈드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북미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가 다 됩니다. 미국이랑 캐나다는 현재 FSD V1 4.2 버전을 쓰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 직접 V1 4.3이 테스트 중이라고 확인했고 곧 와이드 릴리즈가 될 거라고 했어요. 북미는 테슬라 FSD의 본고장답게 가장 최신 버전을 가장 빠르게 받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이 공식 사용 가능이에요. 특히 한국은 최근에 합류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국은 북미 이외 지역 최초로 V1.4 아키텍처를 적용받은 곳이에요. B1.4는 지금 테슬라 FSD의 가장 최신 세대 기술인데 한국이 그걸 글로벌에서 처음으로 받은 지역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은근히 대단한 거거든요. 중국은 기술적으로는 FSD가 사용 가능하지만 현지 데이터 법규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쓰이고 있어요. 중국은 지도 데이터 같은 민감한 정보를 해외 서버로 보내면 안 되거든요. 테슬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내 로컬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고 이게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민감한 매핑 데이터를 중국 안에서만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올해 중으로 더 넓은 중국 롤아웃을 준비 중이에요. 자, 이제 진짜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럽이에요. 유럽은 테슬라한테 그야말로 최종 보스 레벨이었어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규제 때문에요. 유럽에는 UNR 171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원래 기본적인 조향보조 시스템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테슬라의 FSD 같은 고급 AI 시스템에 그걸 갖다 붙이려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죠. 말하자면 자전거 교통법규로 스포츠카를 규제하려 한 셈이에요. 테슬라는 이걸 어떻게 뚫었냐? EU 아티클 39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 조항을 기반으로 네덜란드의 차량 인증기관인 RDW와 협력해서 유럽 도로에서 무려 160만 킬로미터가 넘는 테스트 주행을 진행했어요. 160만 킬로미터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40바퀴 동거리예요. 그 데이터로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날짜가 나왔어요. 테슬라와 RDW 양측 모두 2026년 4월 10일에 공식 승인이 나올 것을 예고한 상태예요. 네덜란드가 승인을 하면 EU 내 상호 인정 메커니즘 덕분에 다른 EU 회원국들도 그 승인을 따라서 채택할 수 있게 돼요. 즉 네덜란드 하나가 문을 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연달아 FSD가 터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중동 얘기도 빠질 수 없어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먼저 볼게요. 이스라엘 테슬라 오너들이 단순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직접 서명 운동을 펼쳐서 정부를 압박했는데 그게 무려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교통부 장관 미리 레게브가 직접 FSD가 곧 온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높여서 정책을 바꾼 사례예요. 이스라엘에서 특히 기대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테슬라들 중 상당수가 최신 모델이라서 이미 AI4, 즉 하드웨어 4칩을 탑재하고 있어요. 하드웨어 4는 FSD를 구동하기 위한 최신 컴퓨팅 플랫폼이거든요. 즉 소프트웨어 승인만 나면 물리적으로는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UA도 지금 한창 준비 중이에요. 아부다비 모빌리티가 감독하는 공식 도로 시험 주행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그냥 테슬라가 혼자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UAE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서 AI가 그 지역의 독특한 환경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원래 2026년 1월 롤아웃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테스트 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공식 출시가 머지않은 것 같아요. 일본은 테슬라 FSD한테 유럽 못지않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일본 도로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일본에는 모든 횡단보도 앞에서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는 규정처럼 다른 나라에는 없는 아주 구체적인 교통 법규들이 있거든요. AI가 이걸 배우려면 일본 도로에서 실제로 달리면서 데이터를 쌓아야 해요. 테슬라는 이달 초 공식적으로 2026년 말까지 일본의 FSD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더 다양하게 모으기 위해 일본 FSD 테스트 차량의 모델 Y도 추가했어요. 차량 높이가 다르면 카메라 앵글도 다르고 AI가 보는 시야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차종으로 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테슬라 일본 법인 사장인 하시모토 리이치는 직접 2026년까지 어떻게든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만약 일본에서 승인이 나면 일본 도로를 이미 달리고 있는 약 4만 대의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방으로 FSD가 깔리게 돼요. 기존 차주들 입장에서는 차를 바꾸지 않아도 갑자기 자동차가 업그레이드 되는 셈이에요. 확정된 시장 외에 소문과 정황상 다음 차례로 거론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영국은 유럽 승인 이후 가장 논리적인 다음 행선지로 꼽혀요. 다만 영국은 좌측 통행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 롤아웃 때도 좌측 통행이 하나의 과제였던 것처럼 영국도 비슷한 추가 검증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UAE에서 롤아웃이 이뤄지면 빠르게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사우디가 지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같은 첨단 기술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FSD를 받을 유력 후보예요. 남미에서 테슬라 보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나라가 브라질이고 대륙 최초라는 타이틀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테슬라의 글로벌 FSD 확장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주행한 킬로미터 하나하나가 뉴럴 네트워크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요. 유럽의 복잡한 구시가지, 골목, 일본의 좁은 이면도로 중동의 고온 환경, 이 모든 데이터가 AI를 강화하고 결국 테슬라가 글로벌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이 돼요. 지금 오스틴에서 언슈퍼바이스드 라이드를 파일럿 운영하는 것도 그 큰 그림의 일부이고요. 네덜란드 RDW의 4월 10일 승인이 현실이 된다면 수년간 느릿느릿 진행되던 국제 FSD 확장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연속으로 세 나라들이 FSD 클럽에 합류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오늘 테슬라 FSD 글로벌 확장 전략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큰 판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나라는 언제 FSD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한번 얘기해봐요. 아이러브9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테크 이슈들 놓치지 않고 계속 가져올 예정이니까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